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정부, 정확히는 법무부에서 비트코인 무려 10조 원에 달하는 물량을 매도를 승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먼저 바이낸스 소식입니다. 작년 기준 사용자가 무려 2억 5천만 명을 넘었다. VIP 이용자는 2배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사용자 자산도 1,600억 달러를 돌파했고 거래량은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법무부, CFTC, SEC 연합군이 바이낸스를 죽이려고 굉장히 안간힘을 썼었죠. 실제로 전 창업자 CZ는 감옥에 이미 갔다 왔고요. 벌금이 한화 5조를 넘게 냈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 US는 실제로 소송, 기소를 당했고요. 지금까지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가 거래량이 코인베이스의 5배에서 6배에 달합니다. 거래량 기준 압도적인 1위가 바로 바이낸스죠. 바이낸스다, 테더다, 트론이다. 가끔 잊을만 하면 중국계 기업에 대해서 공격이 행해집니다. 공격의 주체는 예외 없이 미국계 언론사,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아니면 뉴욕타임스입니까? 그런 언론사들이 항상 공격을 했어요. 레파토리도 거의 똑같죠. 테러리스트 자금이다, 돈 세탁이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은 망할 수 있는 단계를 이미 지났어요. 근데 혹시 구독자분들이 가끔 여쭤보신 분 있죠. 테더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퍼드는 계속 나올 거예요. 퍼드는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불안하시면 차라리 USDC를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 법무부가요, 실크로드에서 예전에 압수를 했죠.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65억 달러, 거의 우리 돈으로 하면 10조에 달합니다. 이것을 매각을 허가했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조금 가격이 재미없을 때 나오면 공포감을 더해주는 거죠. 근데요, 정확하게 워딩을 따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 10조를 팔았습니까? 아니면 파는 것을 허가했던 겁니까? 후자입니다. 팔았다가 아니네요. 어찌됐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일에도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래소에 저번에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물량 한 일부 10,000개 비트코인을 입금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그 대선 후보자 시절에 비트코인을 절대 미국 정부는 팔아서는 안 된다. 그 중에 다수가 바로 이 실크로드에서 압수했던 물량이 상당히 많은 포션을 차지합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의 이건 약간 좀 중상급 코스입니다. 말보다 행동에 집중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근데요, 행동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행동은 뭡니까? 실크로드 1만 비트코인, 이제 10조에 달하는 비트코인. 이게 예를 들어서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의 이체가 됐다. 이게 지난 12월에 실제 있었던 일이죠. 보통은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면 이거 판다라고 과거에는 거의 100%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진입하기 전에는 이 공식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근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미국의 거래소는 미국의 기관 전용 거래소입니다. 특히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사놓고 이거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보관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이 거의 대다수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요, 비트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입금됐다고 하는 것은 코인 현물 ETF를 판 게 아니고 사서 보관시킨 겁니다. 판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윈터뮤트도 있고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다량의 땡땡 코인을 마켓 메이커가 주요 거래소에
이체를 시켰다. 그러면 이 코인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려고 이제 이체시키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단순하게 코인을 환전하는 목적으로 이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어떤 마켓 메이커가 솔라나를 코인베이스 이체를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솔라나를 거기서 팔고 도지코인으로 환전해서 또 다른 데 이동을 시키려고 그냥 이제 중간에 정거장처럼 들렸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언론 보도는 어떻게 나옵니까? 마켓 메이커 엄청난 양의 솔라나를 이체시켰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항상 보도가 되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요. 없어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보시면 그 전체 모니터를 넣고 통제실입니까? 거기에서 전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하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에서 이런 정보의 비대칭이 당연히 발생을 하고요. 이것을 사실 지난 100년 이상 계속 누군가는 활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고래들이 단기 조정을 틈타서 32억 달러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은 7만 9천 개의 비트를 팔았다. 근데 또 다른 고래들은 지난 30일 동안 3만 4천 개를 샀다. 조금 엇갈리는 거죠. 근데 확실한 것은 비트코인 온체인 데이터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최저치인데 고래 투자자, 특히 기관 투자자들은 비트를 계속 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큰 손들이요. 가끔 이제 꼭 코인이 아니고라도요. 이게 금일 수도 있고 은일 수도 있고 구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자산을 사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가끔 나옵니다. 예를 듭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요. 사고 싶은데 전량 팝니다. 큰 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량을 팔고요. 영향력이 있는 친구,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가 되겠죠. 언론에 대서 특필이 됩니다. 갖고 있는 물량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걸 일시에 시장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격이 폭락하겠죠. 언론이 이것을 대서 특필을 합니다. 그 와중에 그 큰 손은 공매도를 치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이게 다 팩트입니다. 실제 가격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겠죠. 그 이후에 정말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바닥까지 휴지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삽니다. 이게요. JP 모건 금이나 은이나 트레이더들이 실제로 감옥에 많이 갔습니다. 이걸 좀 제발 저희 방송만 보지 마시고요. 좀 찾아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다 검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우리 방송 이게 지금 충분하다고 말씀을 전 드리지 않습니다. 시타델이요. 시타델을 위키피디아에만 쳐보시면 그 범죄 이력이 한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어가요. 게임스탑 사태 기억나십니까? 그건 정말 그 세 발의 피입니다. 블랙락이요. 예전에 그 테라루나 공매도 의혹이긴 하죠. 근데 블랙락 시타델이 지금 코인을 사실 이 판을 다 잡아가고 있거든요. 조지 소로스예요. 국가를 상대로 이겼던 사람 아닙니까? 영국 파운드와 공매도를 쳐서 보통 친구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기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행동을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상대로 이기겠다. 그 전략은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월가의 거짓말 인터뷰 모임. 제가 이런 영상들을 한 1년 전, 어떤 건 12개월, 어떤 건 8개월, 어떤 거는 15개월 많이 실은 만들어 놨어요. 저희가 했던 영상이 사실 정답을 예전 한 2년 전부터 실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코인이 채택이 될 것이냐, CT은행이 선택한 코인이 뭐냐, 구글이 선택했던 코인이 뭐냐, 리플 ETF가 되냐 안 되냐 1년 전에 다 말씀을 저는 실은 드렸습니다. 리플이 리플을 하겠냐, 소수만 돈을 벌 것이다. 그 다음에 ETF 승인될 코인들, 코인베이스가 콕 찍어놨던 알트코인들, 좋은 영상들이 되게 많아요. 블룸버그가 강세 전망한 레이어 1 코인들,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최고는 이거다. 동트 이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게 다 거의 1년에서 전후로 저희가 제작을 했던 영상이거든요. 이게 사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어떤 게 공부하시면 좋냐? 저희 과거 영상을요. 뭐 이게 돈 드는 게 아니죠. 한 번씩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는 제가 이해를 하죠. 체리 피커 가가지고 뭐야 좋은 거 뭐야 언제 사면 돼? 그냥 그것만 찍어서 큰 돈을 벌고 싶은가? 쉽게 말하면 짐에 365일 안 가고 맛있는 거 다 먹으면서 살 빼고 싶은 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큰 돈을 실은 못 벌어요. 번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뭐 계속 부를 유지했다. 저한테 좀 제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사실 1만 시간 이상 제 눈알이 빠지도록 국내 해외 영어 뭐 저쩌고 공부를 했던 내용을 그냥 영상으로 담았을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있고 똑같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잡고요. 뭐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은 본인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기회, 똑같은 시간이잖아요. 누군가는 눈알 빠지게 그것도 투자하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러면 원화채굴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본인이 하신 거예요. 실패를 했다? 본인이 실패를 한 겁니다. 똑같은 기회가 아직까지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요, 혹시 실크로드 이거 혹시 뭔지 아십니까?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실크로드는요 마약이나 무기나 심지어 이 사람의 장기들 이런 거 팔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썼던 공식 통화 화폐가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이게 다크웹이라고 해서 뭐 구글이나 이 웹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실은 아닙니다. 이게 언제적 사건이냐? 2013년 7월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 10월쯤에 이걸 폐쇄시켰어요. 갖고 있었던 비트코인 공식 당시 이제 그 밀거래의 공식 화폐죠. 비트코인 이걸 다 압수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여기 CEO를 이제 석방하라. 이거 지금 이제 공공연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사실 뭐 11년도 더 된 사건입니다. 트럼프가 국가가 들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뺏었던 비트코인이 아직도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또 한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2013년도에 있었던 비트코인, 2014년 2월 달에 파산했던 마운트 곡스, 이거 언제까지 우려먹을 겁니까? 이게 아직도 퍼드의 소재로 된다는 자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진짜 모르시겠습니까? 백보양보하겠습니다. 정부가 보유했던 10조 원의 비트코인을 다 팔았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았다가 아니고 지금 매각을 가 있잖아요. 이게 판 게 아니에요. 이게 판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뭐 음모론이다 보세요. 금융의 역사, 화폐의 역사, 월가의 역사, 유대인의 역사 좀 깊이 있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숙련된 투자자들은요. 또 실크로드야? 또 마운트 곡순이? 테더니? 야 좀 신선한 거 없냐? 이거 너무 식상한 소재들 아니야? 하고 코인을 그냥 줍고요. 비숙련된 일반인들은 큰일 났네 이거 그냥 팔고 다 떠나야겠네 라고 할 뿐입니다. 투자는 계속 강조합니다. 극소수만 살아남을 수 있는 초고난이도의 근로노동, 근로소득이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신노동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자, 주기영 대표는 미국 정부 실크로드에서 65억 달러의 비트코인 다 팔아치워도 일주일이면 흡수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주기영 대표님 살아계시구나. 숙련된 투자자는요. 이게 방대한 지식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맹신,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 방대한 지식을 그러니까 쌓지도 않고 투자에 임하시면 무조건 죽습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 죽습니다. 이 방대한 지식이 쌓이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뛰어난 분별력이 나옵니다.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아, 지금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분별력. 이게요. 나중에 이제 가면 약간 직감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투자자들은 직감이라는 걸 또 무시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반대로 가야 성공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 정확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숙련된 투자자라고 해서 공포를 안 느끼겠습니까?
숙련된 투자자라고 해서 탐욕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대다수와 반대로 간다는 게 뭘 의미하냐? 그 충동과 본능을요, 억누르고 거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용기를, 남들 다 떨어져 나갈 때 용기를 낼 수 있는 거고요. 남들 다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비투영끌하면서 막 그냥 들어올 때 절제하고 털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추상적이라면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비트코인이 하루에 마이너스 50%,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3월달 이런 일이 발생했었어요. 아니면 일주일에 마이너스 58%, 21년 5월달 석가탄신일 때 폭락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95%는 패닉스라고 떠납니다. 누가 한 5% 정도는 줍줍하고 이때 영끌을 하겠죠. 반대로 코인이 12월 한 3일, 4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불과 뭐 이제 얼마 전이죠. 그때 한 달, 11월 5일부터 12월 초까지요. 한 달에 800%가 올랐어요. 이 스텔라, 헤데라, 뭐 거의 뭐 9배, 10배 오른 코인도 있습니다. 그때 혹시 뭐 하셨습니까? 혹시 그때야 비로소 막 영끌해서 들어오셨다면 절대 다수에 속합니다. 5%는요, 그때 팔아요. 그때 좀 팔아서, 물론 이것을 뭐 다른 것을 사실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크립토컨트 주경 대표, 미국 기관 비트코인 보유량이 역대 최대다. 그러니까 타 해외 대비해서 미국 기관들이 65% 비트코인을 더 샀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조금 확대시켰습니다. 검정색은 비트코인 가격, 보라색은 타국 대비한 미국 기관들의 비트코인 보유 퍼센티지입니다. 제가 짝대기를 하나 그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왼쪽은 서로 비트코인 가격과 미국의 보유량이 반비례합니다.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비례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왼쪽은요, 2020년 전만 해도 미국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사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고요. 오른쪽은 뭡니까? 미국의 기관들이 진입을 해서 장악을 했다.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미국이 팔면 하락을 그래서 하는 거고요. 사면 상승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 ETF가 여기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타이거 리서치, 여기에서 게임 섹터가 좀 점유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되는데 게임이 조금 처지고 있어, 이런 보고서입니다. 저는 작년에 뭐 AI다, 밈코인이다 많이 올랐잖아요. 특히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는데 조금 부진했던 섹터가 바로 게임과 뭐 레이어 2 섹터를 뭐 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과 같은 경우는 대장주,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뮤터블 X, 시총 63입니다. 갈라라고 있죠. 갈라는 90입니다. 빔은 101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게임이 이대로 사라질까요? 유독 못 올랐거든요. 저는 NFT나 메타버스처럼 웹3에서 사라지지 않을 섹터 중 하나가 저는 게임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알트 시즌이 오면 반등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자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잘 모르시거나 이게 확신이 없으면 그냥 들어오지 마십시오.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코인이든 뭐든. 저는 사실 뭐 게임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량 알트코인들 저평가된 게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근데요, 본질적으로 그 알트코인, 땡땡코인, 뭐 예를 들면 솔라나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빠지는 겁니까? 아니면 매크로, 외부 요인, 그러니까 이제 그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어떤 다른 요인에 의해서 그냥 다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까? 저는 매크로라고 보거든요. 강달러, 금리를 조금 인하할 것이다.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뭐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전염병이 돌 것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면 여전히 이 우량 알트코인에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시총이 상위에 있는 것들, 시총 상위에 있어야 ETF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더 빨리 될 겁니다. 섹터별 대장주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에 확신을 한다면 블랙락 16차선 그러니까 서클이나 테더가 이미 올라가 있는 레이어 1, 레이어 2에 조금 이렇게 담아 놓으면 나쁘지 않겠죠. 비트코인은 몰라도 하지만 웬만한 알트코인은 저는 올해 다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을 돼도 나는 견딜 수 있다. 만약에 마이너스 80%, 90%, 심지어 99%를 경험을 하셨다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선택이 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을 온몸으로 맞아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글쎄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트는 그냥 적당히 오를 때 파는 게 좋습니다. 크라켄의 CLO, 이거 최고 법률 책임자 마르코 산토리 또는 CFTC 전 위원이었던 사람들, 브라이언 퀸텐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차기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누가 위원장을 맡냐 6명이 면접을 봤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다른 쪽 재무장관, 상무부 장관, SEC 차기 폴 애킨스입니까 다 정해졌습니다. 근데 CFTC만 아직 미정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FIT21이라고 하는 법안 이제 앞으로요. 권한이 SEC보다 CFTC에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친코인 정책이 SEC보다 CFTC를 통해서 더 많이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가 주인공이란 얘기예요. 주인공은 보통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그 CFT 위원장을 놓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는 거고요. 예상이 맞다면 누가 오든지 코인의 대형 호재가 될 겁니다. 어떤 사람, 제이콥 킹, 이 사람은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회의론자라고 하네요. 누구는 고래들이 비트코인 팔고 있다. 누구는 커스터디에 지금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비트코인을 쌓아놓고 있다. 헷갈리죠? 근데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테마, 디지털 카드, 또 누군가, 그러니까 트럼프 일가에서는 이제는 이것을 NFT 컬렉션을 원래는 이더리움 계열에서 이걸 판매도 하고 엄청 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다가 또 출시합니다. 이게요. 대통령 일가, 아들들까지 회사를 차려서 NFT 카드를 발급을 하고요. 이더리움도 왕창 샀고 디파이 예전 같으면 잡코인들이거든요. 엄청 샀습니다. 근데 지금 또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자체 코인이 있어요. 총 225억 개의 코인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했죠. 게다가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몇 프로요? 75%를 가져간답니다. 근데 코인이 이 정도 오르고 끝난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건 조금 안타까운 통계죠. 12월 3일 개업날 밤에 이제 특히 우리나라 업비썸의 동시 접속자가 110만 명이 몰렸답니다. 이러니까 이제 서버가 사실은 터진 거죠. 이때 몰린 분들의 대부분 이런 분들이셨을 거예요. 패닉셀을 하고자 접속을 하려고 했던 분. 제가 볼 때 아마 많을 거고요. 극소수는 바닥에서 사고자 접속을 시도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감히 계엄령 지금 21세기에 이걸 상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20년도 3월달 그때 팬데믹으로 시장이 그렇게 폭락할 것이다 상상하신 적 있습니까? 전쟁이요? 테러요? 이런 거는 예상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것이 될 것이다. 글쎄요. 정확한 시점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겁니다. 그럼 누가 그때 바닥에 샀겠냐는 거예요. 혹시 이 가격에 사질까 해서 예약 매수를 걸어놨던 사람이 혹시 이 가격에 사신 거죠. 기억하시죠? 이런 사람들 제가 보니까 좀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줍줍에 성공을 한 거예요. 새로 들어가지진 않은데 미리 걸어놨잖아요. 특히 업비트는 이게 잘 됩니다. 전 이걸 보고 한번 생각해봤는데 매도하실 때요. 되도록 미리 예약으로 걸어놓는 거죠. 이 가격이 오겠어? 그것도 정확히 모르니까 분할로 이렇게 좀 빨래줄처럼 널어놓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팔리면 그냥 올해 웬만하면 탈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저는 확실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오랜만에 이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디스코 팡팡이죠.
여기에서 막 이제 웃고 즐기면서 막 흔들어도 됩니다. 이게 뭐 이제 일종의 놀이기구죠. 코인 투자, 뭐 사실 코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투자를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디스코 팡팡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딘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게임이죠.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디스코 팡팡은요. 10분, 한 15분 돌리고 끝이 보여요. 끝을 압니다. 코인에서 디스코 팡팡은 끝을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언제까지 흔들지, 얼마나 위아래로 흔들지를 모릅니다. 당연히 더 큰 공포, 패닉셀이 실은 그래서 나옵니다. 최소 한 2년에서 3년, 뭐 길게는 5, 6, 7, 8년도 뭐 보니까 구독자분들 오래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요, 제가 볼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잘 견디고 수익 실현하자는 거예요. 올해는요, 지금 영끌의 해가 아니에요. 수익 실현의 해입니다. 안타깝지만 뭐 지금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작년 뭐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글쎄요, 올해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제가 4가지에 집중하자라고 작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1번이 뭡니까? 패닉셀 금지입니다. 패닉셀을 금지. 오히려 나중에 이제 3번이 폭락이 왔을 경우에 바이 더 딥이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1번 패닉셀 금지, 2번 포모 매수 금지입니다. 3번 폭락이 왔을 경우 뭐 이제 돈이 없다, 난 살 만큼 샀다, 그러면 뭐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폭락 너무 심하다 했을 때 바이 더 딥을 하면 좋고요. 4번째 sell the rally죠. 매도하자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식에게 물려주겠다 뭐 이해를 합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자식을 뭐 이렇게 2대 3대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금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수익은요, 그건 아셔야 됩니다. 수익을 혹시 크게 내려고 하시면요, 반드시 팔 때 발생합니다. 오래 잘 팔고 나오자는 얘기입니다. 크립토 TV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교육 방송입니다. 리딩방이요. 저희가 뭐 이렇게 금전을 수취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매매를 뭐 강추 100% 수익을 보장한다. 글쎄요, 뭐 그런 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뭐 다른 쪽에 있지만 뭐 그게 저희는 그런 방이 아닙니다. 수익을 100% 보장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기입니다. 핸드폰이 나왔다, 사기라 보시면 돼요. 좀 이런 마인드였으면 좋겠어요. 홈런 그냥 이제 야구 방망이 그냥 끄터리 아주 길게 잡고 하나만 걸려라. 내가 그러면 이 생활 탈출한다. 이해는 합니다. 근데요, 오히려 그러면 헛방망이질을 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안 타도 좋습니다. 일단 살아남는 게 최고 아닙니까? 오히려 방망이 짧고요. 좀 욕심을 내려놓으면 제가 볼 때는 공이 더 잘 보일 거라고 봅니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